유럽 자유여행을 가려면 최소한 며칠을 가야 할까요? 시간이 많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를 살다 보니 그렇게 유럽 여행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갈 때 추천드리는 최소 일정은 최소한 일주일은 잡아야 하고 가장 베스트는 일주일 반에서 2주 정도 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코스로 움직이더라도 일주일일 때는 조금 촉박하게 돌아봐야 한다면 시간을 최소 일주일 반에서 2주일 정도 내실 수 있다면 각 도시에서 하루 정도 더 머물면서 여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유럽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게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시간을 냈다고 했을 때 코스를 어떻게 짜야 후회 없이 다녀올 수 있을지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소중한 유럽 여행의 시간을 동선을 잘못 짜서 이동하는데 시간을 완전 낭비하게 된다거나 갈 수 있었던 곳을 몰라서 가지 못해서 다녀오고 나서 후회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꼭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유럽 여행 코스 어떻게 짜야 할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간은 부족하지만 유럽은 꼭 가고 싶다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떠날 수 있는 3가지 유럽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유럽, 이탈리아, 동유럽으로 대표되는 코스인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골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코스로 가장 여행하고 싶으신지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서유럽 코스는 런던에서 출발해서 파리 그리고 암스테르담까지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런던에서는 영국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느껴보시고 파리에서는 프랑스의 낭만과 예술적 분위기를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만의 자유롭고 아기자기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략 9일 정도 여행을 가실 수 있다면 런던에서 3박, 파리에서 3박, 암스테르담에서 2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일정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런던에서 여행 첫 3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첫날은 숙소에 체크인한 뒤 빅뱅과 런던 아이 그리고 템즈강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일정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런던 시내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오전에는 버킹엄 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트라팔과 광장이나 대형 박물관도 함께 묶어서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에는 소호 거리나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뉴욕과 함께 뮤지컬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정말 좋겠죠. 다음 날에는 타워 브릿지와 타워 오브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더 샤드나 스카이 가든 같은 전망대에서 런던을 한눈에 내려다보세요. 두 번째 도시인 파리까지는 런던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이동합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서 유로스타를 타게 되는데 해리포터 팬이시라면 킹스크로스 역의 9와 4분의 3 플랫폼에서 인증샷 꼭 한번 남겨보셔야겠죠.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을 떠날 때는 출국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입국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차 시간 2시간 전에는 기차역에 도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리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파리에 도착한 날에는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같은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분위기를 익히는 정도로 일정을 짜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날은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일정인데요. 루브르에서는 모나리자 같은 세계적인 명화를 직접 볼 수 있고 오르세 미술관은 모네 같은 인상파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리 하면 떠오르는 여유로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튠르리 정원이나 파리의 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고요. 저녁에는 세느강 유람선을 타거나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를 배경으로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야경까지 감상해보세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일정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투어하거나 디즈니랜드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로운 일정을 원하신다면 마레 지구나 라탱 지구에서 여유있게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하며 파리지행 분위기를 내보시는 것도 오히려 여행이 끝나고 이 여행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순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파리에서의 3일 여행을 마치고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합니다. 파리에서 암스테르담은 고속철도를 타고 약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감성과 자유로움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낮에 도착하셨다면 숙소 체크인 후에는 담 광장이나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따라서 산책해보시면 좋고요. 보트 투어를 통해 운하를 따라서 도심을 둘러보는 것도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 되실 거예요. 저녁에는 광장 근처의 펍이나 바에서 현지 맥주를 감자튀김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 날에는 뮤제엄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박물관 구역을 중심으로 관광하시면 좋습니다. 방구 미술관과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은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자전거를 빌려서 시내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암스테르담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여행까지 마치고 마지막 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 첫 번째 서유럽 추천 코스는 도시간 이동거리가 짧고 서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짧은 일정에도 여러 도시를 알차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코스입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런던과 파리, 암스테르담이라는 세 도시를 하나하나 즐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풍성한 여행이 되실 거예요. 특히 자유여행 초보자이시거나 유럽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코스니까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이탈리아 대표 3대 도시를 짧고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까지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시간을 더 많이 내실 수 있으시다면 각 도시를 충분히 즐기면서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스의 가장 큰 장점은 짧은 일정에도 이탈리아의 역사와 예술, 미식까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행의 출발지는 로마입니다. 첫날에는 무리해서 일정을 넣기보다는 콜로세움이나 포로 로마노, 베네치아 광장 등 로마 시내의 대표 명소 몇 곳만 가볍게 둘러보면서 도시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로 일정을 잡아보세요. 둘째 날에는 바티칸 시국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른 아침에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해서 시스티나 성당을 관람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구경해보세요.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숨겨진 바티칸에서는 가급적 당일 투어를 신청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둘러보는 것보다 그림 하나하나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구경한다면 훨씬 기억에 남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티칸 투어를 마치고 오후에는 판테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같은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도보로 천천히 둘러보고 로마 도심의 활기와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셋째 날은 일정에 따라서 로마 시내를 좀 더 꼼꼼히 돌아보거나 아니면 아예 나폴리나 폼페이 같은 남부 지역으로 당일치기 투어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마에서 피렌체로 기차를 통해 이동합니다. 로마에서 피렌체까지는 기차로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 같은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피렌체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시의 매력을 깊이 있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첫째 날에는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담은 명소들을 천천히 돌아보는 일정을 추천드려요.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의 상징이자 건축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특히 돔 부분인 쿠폴라에 올라가면 붉은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피렌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성당 내부와 브루넬레스키의 돔, 그리고 지하 유적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데 항상 관광객이 많아서 사전 예약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으로 이동하면 광장 전체가 커다란 야외 조각공원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과거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던 르네상스 시대의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광장 옆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루벤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젤라또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일정의 중간중간에 골목 사이에 숨어있는 젤라또 가게에 들러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손에 들고 걷는 재미도 피렌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꼭 맛봐야 할 것 중 하나인 비스테카 피오렌티나,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도 저녁 식사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정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시다면 근처 도시로 나가는 토스카나 당일치기 투어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시에나나 산 지미냐노,
칭케테레 같은 지역들은 피렌체에서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많고 이탈리아의 멋진 근교 풍경을 배경 삼아서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은 곳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해서 유명한 와이너리도 많은데요.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와이너리 방문이 포함된 투어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렌체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도시인 베네치아로 이동합니다. 피렌체에서 베네치아까지는 기차로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되는 정말 독특한 도시입니다. 첫날에는 산마르코 광장, 두칼레 궁전, 리알토 다리 등 베네치아의 중심부 주요 관광지들을 돌아보는 일정을 추천드려요. 날씨가 좋다면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따라 도시를 누비는 경험도 정말 인상 깊으실 거예요. 가족들끼리 혹은 연인과 함께 베네치아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니까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베네치아 근교 섬들로 반나절 투어를 갈 수 있습니다. 유리공예로 유명한 무라노 섬과 알록달록한 집들이 줄지어 있어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무라노 섬을 페리를 타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공항에서 바로 귀국하실 수도 있고 혹은 베네치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많지 않다 보니 로마나 밀라노 같은 대도시에서 환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베네치아에서 밀라노까지는 기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일정을 하루 정도 더 확보하실 수 있다면 세련된 패션 도시인 밀라노에서 하루 머무르고 귀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까지 이어지는 이탈리아 여행은 짧은 기간 안에 고대와 예술, 미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무엇보다 도시 간 이동이 기차로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도시마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볼 것도 정말 많아서 지루할 틈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처음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짧고 깊게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유럽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동유럽 여행 코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유럽에 비해 조금은 덜 알려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매력적이고 또 최근 들어 한국에서 직항도 많이 운행하면서 더욱 인기 있는 코스인데요.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의 빈,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까지 총 3개 도시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 코스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라하에서 2박, 비엔나에서 3박, 부다페스트에서 2박 정도 머무르고 마지막 날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이 코스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프라하는 고풍스럽고 낭만적인 유럽 감성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이고 비엔나는 예술과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이자 잘 정돈된 도시미가 느껴지는 곳이죠. 그리고 부다페스트는 웅장한 야경과 온천 문화가 어우러진 동유럽 특유의 깊은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서유럽보다 물가가 확실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식당 물가도 그렇고 숙소나 기차 이동 비용까지 서유럽과 비교하면 비교적 부담이 적어서 적당한 예산으로 유럽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동유럽 여행 코스는 프라하에서 시작합니다. 체코의 수도이자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프라하는 도착하자마자 그 분위기에 반하게 되는 곳이죠. 첫날에는 구시가지 광장과 천문시계, 까를교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면서 프라하만의 고요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라하 구시가지를 올드카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올드카 투어도 경험해보시면 좋습니다. 해질 무렵 까르교에서 야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 드실 거예요. 둘째 날에는 프라하 성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이나 황금소로 등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중세 유럽의 역사와 건축미를 느껴보세요. 오후에는 까르교 근처의 카페나 펍에서 여유있게 체코 맥주를 한 잔 즐겨봅니다. 체코는 전 세계 맥주 소비량 1위 국가인데요. 이렇게 맥주가 유명한 나라답게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 있어서 한번 맛보시면 오랫동안 그 맥주의 맛을 잊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루 정도 일정을 더 추가하실 수 있다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예쁜 마을인 체스키 크롬로프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나 차량으로 약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프라하로 돌아오셔도 좋고 혹은 저녁에 기차를 타고 비엔나로
비엔나로 이동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비엔나는 도착하자마자 정말 잘 정돈된 도시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깔끔한 거리,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까지 도착한 순간부터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클래식 공연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호프부르크 왕궁과 슈테판 대성당, 그리고 링스트라세 주변을 산책하면서 오스트리아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다음 날에는 비엔나의 대표 관광지인 쉔브룬 궁전을 방문합니다. 이 궁전도 정말 아름답지만 특히 넓게 펼쳐진 정원과 뒤쪽 언덕 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오후에는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가 전시된 벨베데레 궁전으로 갑니다. 클림트를 비롯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벨베데레 궁전 자체도 정말 아름다우니까 이 궁전 안을 산책하는 여유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빈 피라모닉이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생에서 흔치 않은 음악의 본고장에서 정말 멋진 공연을 즐겨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좌석도 많고 드레스 코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합니다.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까지는 기차로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스테체니 다리와 부다성, 그리고 어부의 요새를 중심으로 부다페스트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특히 어부의 요새는 해질 무렵에 가면 정말 멋진 노을과 야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 어부의 요새에서 해질녘의 노을을 감상하고 완전히 깜깜해진 뒤에는 국회의사당 맞은편 강변으로 내려와서 국회의사당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정말 아름다운 온천인 세체니 온천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유럽의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데요. 파도풀처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여행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꽤 긴 레인이 있는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수영모자와 물안경을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후에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실내 시장인 그레이트 마켓홀을 방문해봅니다. 여기서 푸아그라나 파프리카 가루 같은 부다페스트에서 사면 좋은 기념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 음식 물가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현지 음식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동유럽 여행의 마무리로 도나우강으로 유람선을 타러 갑니다. 도나우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보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이 동유럽 여행 코스는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이 있는 이색적인 유럽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코스인데요. 여행 비용도 합리적이고 기차를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니까 서유럽 여행을 이미 해보셨거나 좀 더 특별한 유럽을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짧긴 하지만 도시 3곳 정도라면 각 도시의 핵심 명소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 일정 안에 도시를 여러 곳을 다니는 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몇 번 안 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한 번의 여행으로 다양한 유럽의 매력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라도 한번 다녀오고 나면 절대 후회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나 취향에 맞게 코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행 전에 기차표와 저가 항공, 시내 교통 패스나 주요 관광지 입장권들은 꼭 미리미리 예약해야 현지에서 여행도 훨씬 수월하고 또 시간과 예산도 모두 아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고 예약하는 게 막막하고 머리 아프다면 저희 또프의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을 이용해보세요. 고정 댓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럽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즐겁고 특별한 기억이 가득한 유럽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